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는 채널 운영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여성으로 얼마 전까지 가부장 남편과 시어머니 때문에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었답니다. 지옥처럼 괴롭던 날들이었지만 지나고 보니 절 성장시킨 밑거름이다 싶기도 하네요. 너 집 청소 좀 똑바로 해라. 어떻게 집에 찾아갈 때마다 먼지 투성이니? 한 번 방문하고 나오면 목이며 피부가 따가워서 죽을 노릇이다. 어머님, 저도 집 청소 열심히 하고 있어요. 하지만 경제 상황 고려해봤을 때 제가 집안일 하는 거 어려우니까 바깥일 해야죠. 바깥일이랑 집안일 같이 하는 거 세상에 너만 있니? 바깥일 집안일 묶음으로 하는 게 그렇게 어렵냐 이 말이다. 자꾸 같은 말 반복하게 만들래? 당연히 저도 집안일 하고 싶고 청결하게 하고 싶죠. 하지만 그이가 집에서 취직도 안 하고 몇 년째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럼 당연히 그이한테 집안일 맡길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원래 큰일 할 남자는 청소 같은 거 좀스럽게 손대는 거 아닌 거 모르니? 뭐든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는 적절한 도구가 있고 각기 쓰임새가 있는 법이다. 소 잡는 칼로 닭 잡아서 되겠냐? 이 말인 거 아직도 이해가 안 가? 아님 이해했는데 모른 척 하는 거니? 당장 남편이 집에서 집안일만 조금 거들어줘도 더 많이 일할 수 있고 그 돈이면 그냥 청소업체 불러서 더 깔끔하게 할 수 있는데요. 내가 며느리였으면 그냥 네네 알겠습니다 하고 하는 말 다 들었겠다. 청소할 때 세탁기며 청소기며 가전제품 쓰는 거 전기세 많이 나온다고 나 때는 사용하지도 못했어. 그래도 넌 탁 트인 시엠이 만나서 소비 어느 정도 해도 된다고 허락도 받은 상황인데 왜 그리 앓는 소리를 하니? 상식적으로 돈을 제가 다 벌고 가게를 책임지는 입장인데 집안일도 다 하는 건 말이 안 되죠. 그렇다고 제가 노는 것도 아니고 설거지며 요리 정도는 하고 있는데요. 청소는 병진 씨가 맡아서 해주기로 했고요. 앞으로 병진이 손에 걸레 들린 꼴 보여주기만 해봐라. 내가 너 가만히 안 둘 거니까. 어머님, 제발 이성적으로 얘기해요. 적어도 취직할 동안이라도 집안일 대부분은 병진 씨가 맡아줄 수 있는 거잖아요. 그이 결혼하고 나서 1년 만에 직장 잘리고 지금 3년 넘게 백수로 있는데 아무것도 못하게 하라고요? 그럼 본인도 눈치 보이고 민망하지 않을까요? 그걸 오히려 노리는 거다. 차라리 집에서 가만히 있고 눈치가 보인다고 치자. 그럼 사내 대장부 요량에 일자리 떠오르는 거 하나도 없겠니? 사고방식을 나처럼 좀 대범하게 가져봐라. 그림을 작게만 그리지 말고 크게 그리란 말이야. 이해가 안 되니? 무슨 말 하려는지 이해는 되는데 무슨 큰 그림이길래 3년 동안 그리고 있나요? 계획도 없이 빈둥거리는 걸로밖에 안 보이는데요? 참새가 봉황의 뜻을 어떻게 알겠니? 너가 헤아릴 수 있는 수준이 딱 거기까지인 거다. 잔말 말고 집안일, 내 성에 찰 정도로 똑바로 해놔라. 괜히 병진이 시키지 말고 너가 전담해. 어머님 뜻이 그러시면 저도 어느 정도 양보는 하겠지만 전부 다 제가 맡는 건 무리가 있어요. 차라리 그럴 거면 청소하시는 분을 고용하든지 할게요. 너가 착각하고 있는데 지금 청소를 하냐 아니냐를 경제로만 따지고 드니까 문제인 거다. 남편은 집에 있는 여자가 청소랑 요리부터 집안일 하는 거 보면서 안정을 얻는 십니다. 어떤 동물이건 대부분 지능 있는 것들은 다 그렇게 돌아가는데 왜 혼자 섭리를 거스르는 거니? 제발 시애미 말 좀 듣고 사리분별 좀 해라. 이제서야 저나 남편이나 적응한 문제인데 왜 자꾸 힘들게 하세요? 적응하긴 병진이가 힘들어서 나한테 좀 말해달라고 사정사정을 하더라. 오죽 애가 힘들었으면 그런 얘기를 해? 당신, 어머님한테 집안일 힘들다고 말했다며? 대체 무슨 생각으로 그런 말을 한 거야? 나는 그냥 이렇게 아들이 열심히 한다는 거 보여줄 생각으로 그런 거지. 너한테 해로운 말은 하나도 안 했어. 어머님한테 들은 얘기는 그게 아닌 것 같던데? 아니, 변명 듣고 싶지 않고. 그래서 앞으로 집안일 계속 이대로 가면 된다고? 뭐, 당신이 엄마 말처럼 조금은 더 나 배려해주면 좋을 것 같기도 해. 막말로 내가 하루 대부분 노는 것 같아 보여도 실제로는 열심히 일하고 있거든? 머릿속으로 사업 아이템 구상한다는 거? 당신이 기껏 내놓은 사업 아이템들 중에도 성공 가능성 있는 건 있었고? 원래 브레인스토밍 단계에서는 머리에 떠오른 아이디어 괜히 검열하면 안 돼. 그 브레인스토밍을 왜 몇 년씩이나 하고 있냐고. 자꾸 나 힘들게 하지 말고 제발 어디 취직이라도 좀 해.
취직하는 거야 쉽지만 좋은 직장에 가야 할 거 아냐. 생각해봐. 내가 당장 취직하고 3개월 뒤에 다시 그만둔다고 하면 당신이 좋아? 조금 걸리더라도 평생 다닐 수 있을 만한 직장 다니는 게 당신한테도 좋은 일 아냐? 당신 퇴사할 때 나한테 뭐라고 했어? 창업이건 회사 취직이건 1년 내로 승부 보겠다고 했잖아. 그런데 1년 되니까 제발 딱 1년만 더, 1년만 더 애원해서 지금 벌써 3년째거든? 남들이 들으면 비웃을 얘기야. 그딴 거 나도 알고 있으니까 굳이 짚을 필요도 없어. 확실하게 좋은 회사다 싶은 곳에 취직을 하려고 그런 거니까 좀 적당히 갈구라고. 어이구, 내 속이 터진다 터져. 집안일도 하기 싫어, 취직도 싫어. 남들은 남자가 여자 먹여 살린다던데 이 집은 왜 이게 거꾸로 됐을까? 야, 다른 사람 들으면 내가 뭐 날백수인 줄 알겠다. 나도 어엿한 직장이 있던 직원이었거든. 매일 방구석에서 배만 극적거리는 남편 때문에 복장이 터졌는데요. 시어머니는 이런 남편이라도 자식이라 귀여운 건지 제 편을 들어주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청소를 비롯한 집안일로 절 핍박하기만 했었는데요. 시아버님은 그나마 방관하는 입장이었지만 절 위해 나서주시는 입장은 아니었어요. 내일 어머님 오시는 날이니까 청소업체 부를 거야. 괜히 청소업체 부르지 말고 나한테 맡기지? 내가 엄마 맘에 쏙 들 정도로 깨끗하게 해놓을게. 가격은 50%로 세일해서. 말은 또 이렇게 해놓고 대충 하는 거 아니지? 요즘 나 취직 알아본다고 친구들 만나러 여기저기 돌아다니는 거 알잖아. 어차피 이래나 저래나 돈은 필요한 건데 청소하고 받겠다고 말하는 게 기특하지도 않냐? 3년가량 안 기특하던 사람이 갑자기 기특해질 수가 있어? 말 앞세우지 말고 일단 취직부터 해. 그럼 내가 어떻게든 이뻐해주고 싫다고 해도 잘해줄 테니까. 와, 진짜 너무한다. 그놈의 취직. 누구나 하기 싫어서 안 하는 줄 아나. 나한테 이렇게 잠깐 잔소리 듣는 것도 힘들지? 난 근데 백화점에서 점원일 하면서 하루 9시간씩 서서 일을 해야 해. 진상 손님 한 번 만났다 하면 1시간이고 2시간이고 붙잡혀서 혼나야 하고. 힘든 거 말하기 전에 나 일하는 거 와서 구경부터 해보지 그래? 알겠다고. 그래서 나한테 돈 주고 맡길 거야, 말 거야? 도통 철들지 않는 남편을 대신해서 회사 일을 하랴 집안일을 분담하랴 허리가 휘어질 지경이었는데요. 너무 무리하게 일을 한가닥일까요? 다리가 저리고 아픈가 싶더니 나중에는 움직이거나 화장실을 갈 때도 통증이 있더라고요.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아본 결과 허리 디스크 질환임을 알 수가 있었는데요. 여보, 나 취직했으니까 이제 허리 디스크 걱정 안 해도 돼. 당신은 나을 때까지 집에서 푹 쉬기만 해. 나 아프니까 이제서야 당신이 한 사람 목타네. 이럴 줄 알았으면 진즉에 다칠 걸 그랬다. 농담을 해도 왜 그렇게 뼈가 있어? 하여튼 걱정을 해줘도. 기분 좋으니까 농담도 하고 그런 거야. 나을 때까지는 몇 개월 안정 취해야 된다고 했으니까 그럼 잘 부탁할게. 그런데 당신한테 한 가지 얘기할 게 있어. 엄마가 당신 돌봐준다고 한동안은 우리랑 같이 머물러 주신다네? 뭐? 그런 얘기를 왜 갑자기 해? 갑자기가 아니라 나도 최근에 들은 얘기라 지금 하는 거야. 당신 몸 아픈 거 걱정돼서 도와주겠다고 하시는데 뭐가 걱정이야? 아무리 도와주신다고 해도 내가 누워만 있는 꼴 가만히 못 보실 텐데. 엄마가 아무리 당신 맘에 안 들어 해도 환자한테 일하라고 할 사람 아니니까 걱정 마. 만약에 그럴 일 있으면 내가 엄마한테 나가라고 할게. 다시 생각해보자. 당신이야말로 다시 생각해봐. 아버지 돌아가시고 엄마 혼자 텅 빈 집에 있으면 얼마나 외롭겠어. 당신이 말동무도 되어드리고 엄마랑 친해지고 도움받으면 서로 좋은 거 아니야? 아님 뭐 병원에 입원을 하든가 간병인 써야 하는데 그 지출 우리 형편에 감당은 되고? 결국 남편의 설득 때문에 저는 시어머니와의 동거를 수락하게 되었는데요. 초반에는 어머님도 제가 허리 디스크로 고생을 하는 것은 알고 많이 도와주셨습니다. 하지만 일주일, 2주일 정도 시간이 흐르자 점점 저를 못마땅해 하는 기색이 역력해지셨죠. 아무리 아프다고 해도 내가 며느리면 밥 차렸다는 말하기 전에 미리 제깍제깍 튀어나오겠다. 어떻게 밥 먹으라는 소리를 하고서야 그제야 식탁으로 기어나오니? 기어나오단요, 어머님. 저 허리 아파서 미리부터 식탁 의자에 앉아있으면 힘들어서 그래요. 그래서 혼자 밥 차리고 식사 준비하는 시애미 보는 마음은 안 힘들고? 세상에 어느 며느리가 시애미 방치하고 혼자 집에 누워서 TV만 보고 있어? 어머님, 저 원래는 병원 가려고 하다가 집에 누워있는 거고요.
도와주시는 거 고마워서 어머님한테 따로 돈도 드렸던 걸로 아는데요. 받은 돈이 있으니까 서비스의 대가를 지불하라? 돈 줬으니까 종노릇 제대로 하라 이런 말이니? 종노릇 하라는 것도 아니고 서비스 하라는 것도 아니라 어머님 불편하시면 저도 그냥 병원에 입원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내가 어지간하면 참고 넘길 텐데. 생각할수록 기가 막히고 황당해서 그런다. 아들 취직 못해서 힘들다고 할 때는 그렇게 집안일 시키고 일 못 시켜서 안달이더니. 지 쉴 때 되니까 시애미 불러서 부려먹는 게 이게 말이나 되는 얘기니? 저도 마음 많이 불편해요, 어머님. 정 그러시면 저도 그냥 병원에 입원하든지 할게요. 대화로 풀어갈 생각을 해야지. 이런 식으로 종결을 지으려고만 하지 말고. 네가 이러니까 자꾸 내 마음에서 점점 벗어나는 거다. 알겠니? 내가 괜히 널 쥐잡듯 잡는다고 서운해하지 말고 스스로를 돌이켜보란 말이다. 내 말 이해가니? 아픈 저를 도와주기로 한 지 얼마나 됐다고 저를 쥐잡듯 하시는 시어머니. 하소연할 사람은 남편밖에 없었지만 남편은 그런 제게 싸늘한 태도를 보일 뿐이었는데요. 따지고 보면 엄마 말 틀린 것도 아니잖아. 당신이 아픈 건 알겠는데 아픈 게 벼슬도 아니고. 뭐? 당신 지금 그게 나한테 할 소리야? 3년 넘게 취직도 못하고 있던 사람이. 그 놈의 취직 얘기는 이제 좀 그만 우려먹어라. 막말로 전쟁에서 위급 상황 되면 가장 먼저 버려야 하는 게 부상병이야. 나야 멀쩡하니까 급한 상황일 때 어디든 투입 가능하지만 당신은 허리 디스크 대체 언제 낫는 건데? 당신 지금처럼 골골거리면서 엄마 수발 들게 하는 거 내가 언제까지 지켜봐야 하냐고. 어머님한테 무슨 얘기를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당신 나한테 이러면 안 돼. 나 당신이 집에서 빈둥거리는 거 구박하긴 했어도 이렇게 나처럼 아플 때 인신공격하거나 무시한 적은 없거든? 너가 저지른 죄값 치른다고 생각해. 엄마한테며 나한테며 그간 네가 좀 심하게 말했냐? 기가 찬다 기가 차. 내가 어머님이랑 당신한테 뭘 어떻게 했다고? 내가 무슨 말을 했던 게 마음에 힘들었는데? 꼭 말로 뭔가를 해야만 사람 마음에 상처가 되는 게 아니야. 당신이 그동안 나보는 눈빛이며 엄마한테 틱틱거린 말투며 그런 게 다 포착이 된다니까? 제가 아파서 집에서 쉰 지 얼마나 됐다고 절 괄시하는 시어머니와 남편. 아픈데도 기댈 곳이 없으니 남는 것은 서러움 뿐이더군요. 집안일 중 설거지라든가 빨래 같은 일은 제가 하겠다고 나섰는데요. 무리하게 설거지를 하느라 오히려 허리 디스크가 악화되어 통증이 더 심해졌습니다. 이건 정말 아니다 싶어서 울며 하소연을 했지만 남편은 오히려 코웃음을 칠 뿐이었죠. 나한테 아프다 징징거리지 마. 당신 잘난 사람인데 왜 자꾸 못난 모습 보여줘? 정 떨어지게. 내가 정말 힘들어서 그래. 괜히 앓는 소리 하는 게 아니라 허리 디스크라서 무리하면 안 된다고. 그래서 뭐 어쩌라고? 나 병원 가서 입원할 거니까 그런 줄 알아. 병원비는 누가 대는데? 우리 쪼달리는 형편인 거 알면서 왜 자꾸 무리한 소리를 하지? 엄마, 지금 이거 나한테 열받으라고 일부러 이러는 거 맞지? 지금 듣다 보니까 나도 열이 뻗치는구나. 직장 다닌다고 너나 나 괄시할 때는 언제고 지가 같은 신세가 되니 아주 염치가 없는 애네. 진짜 너무들 하시네요. 허리 디스크 낫는 기간까지만 좀 쉬겠다는데 그게 그렇게 못 볼 꼴이었어요? 병원비 든다고 해봤자 제가 그동안 벌고 가게에 보탠 돈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건 다 지난 일이잖아. 그리고 돈 벌면서 나랑 엄마한테 막말한 거 생각하면 솔직히 그 돈 필요도 없었어. 그래서 나도 똑같이 당하라 이거야? 당신이 하는 것처럼 집안일 분담 안 하면 용납이 안 된다. 이거네? 내가 취직하고 한동안 기분 좋았는데 그 뒤부터는 기분이 쭉 안 좋아. 취직 못하고 있던 동안 당신 눈치 보고 있던 내가 한심하고 쪽팔려서 지금도 화가 난다? 엄마가 나 등신같이 살았던 거 말 안 해줬으면 당신한테 계속 이용만 당하고 살았겠지? 우리 아들한테 기생하는 거 나도 더는 못 참겠다. 우리 아들 고생시키지 말고 네가 나가서 일해라. 나나 우리 귀한 아들 고생 그만 시키고 네가 집안일 다 하라고. 그래. 당신들이 하는 얘기 뭔지 이제 잘 알겠어. 아줌마, 댁 아들 반품할 거니까 나한테 그만 짖으시고 이제 집안일 바깥일 아줌마가 둘 다 해. 뭐? 이게 어디서 하늘 같은 시엠이랑 남편한테 막말을 하고 있어? 하늘 같은 소리 하네. 나도 이제 댁들한테 더 떨어질 정도 없으니까 그런 줄 알고 지금까지 나 학대한 거 다 증거로 있으니까
이혼 소송 때 위자료 내놓을 각오들 하시고. 야, 이혼이라니. 그게 갑자기 뭔 뜬금없는 소리야? 집안이라고 빨리 돈 벌랬지. 누가 이혼하재? 그만 짖으시고요. 차단할게요. 아픈데도 병원에 보내주지 않고 집안일을 하라고 학대하던 시어머니와 남편. 학대의 증거가 고스란히 있었기 때문에 이혼 소송은 수월했죠. 홀로 집안일이며 직장일을 해오며 남편을 부양해왔던 세월도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덕분에 저는 두둑하게 위자료를 받아낼 수 있고 허리 디스크 또한 완치되었답니다. 여보, 내가 그동안 당신한테 정말 몹쓸 말들과 행동을 한 것 같아. 전 남편씨, 무슨 뜬금없는 소리세요? 약 드셨어요? 약은 우리 엄마가 많이 먹고 있어. 사실 당신이랑 이혼하고 엄마가 화가 많이 나셨던지 갑자기 뒷골을 잡으시더니 쓰러지고 난리도 아니었다? 병원에서 뇌출혈이라고 하던데 돌볼 사람 하나 없고 간병비에 약값에 허리 휠 지경이야. 허리 휠 지경이지 나처럼 허리 디스크는 아니잖아. 기분 좋은 소식 잘 들었고 앞으로도 힘내자. 직장에, 간병에, 집안일에 너무 힘들어. 죽을 것 같은데 말 꼭 그렇게 해야겠어? 그러지 말고 제발 다시 돌아와 주면 안 될까? 응? 앞으로 정말 잘할게. 내가 약 먹었니? 그 지옥 같은 집구석에 제 발로 들어가게? 헛소리 간만에 들었더니 귀가 썩겠다. 야, 더 잘하겠다고 이렇게 다짐하잖아. 나한테 기회를 한 번 더 달라고. 응, 듣기 싫어. 차단할게. 병에 걸린 어머니를 돌보면서 힘들게 생활하고 있다는 전 남편. 그 뒤로도 자신에게 대출이 있다느니 이자만으로도 죽을 것 같다느니 앓는 소리를 해댔는데요. 위자료를 받고 깔끔하게 헤어진 마당에 그런 징징거리는 소리 하지 말라고 쏘아붙여주고 차단을 했습니다. 이혼을 하고 나니 아주 홀가분한 마음이지만 아직도 마음의 상처가 다 치유되진 않았는데요. 이혼한 지 꽤 지났다 싶은 시점인데도 전 남편과 시어머니에게 시달리는 악몽을 꿀 정도입니다. 사연 들으시는 분들이 앞으로 새롭게 시작할 저에게 격려와 응원의 메시지 부탁드려요. 힘들었던 저의 결혼 생활에 대한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는 채널 운영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강직한 남편과 착한 아이와 함께 잘 살고 있는 40대 주부입니다. 유일한 골칫거리가 있다면 결혼하고부터 내내 저를 괴롭혀온 시어머니라고 할 수 있는데요. 시어머니는 결혼 생활 내내 저를 힘들게 하시고 최근까지도 절 힘들게 하는 분이었습니다. 조만간 김장할 거니까 마음 준비 단단히 하고 있거라. 한 200포기 정도 될 거다. 200포기씩이나요? 어머님, 그럴 거면 차라리 사 먹는 게 낫겠어요. 노인회관 사람들한테 나눠주기도 할 거라 그래. 시키는 일해군 소리 하지 좀 말고. 그냥 따라와라. 조만간 그이 출장 간다고 하는데 그때는 안 될까요? 아무래도 요즘 그이가 바쁘다 보니까요. 제철이 바쁜데 네가 신경 쓸 일이 뭐 그리 있다고? 하여튼 결혼 초에도 시키는 일은 죽어라 안 듣더니 여전히 그 버릇 못 고치는구나. 시애미가 말할 때 어디 한 번에 네 알겠습니다 하는 꼴을 못 보니? 죄송해요, 어머님. 정말 시간이 없어서 그랬던 건데. 그이한테 그런 말해보고 시간 내보도록 할게요. 내보도록 할게요. 가 아니라 반드시 내겠습니다. 이게 정답이라고. 알겠니? 네, 어머님. 그리고 내가 돈 붙여달라는 건 언제 붙일 거야? 재촉하기 싫으니 빨리 보내도록 해라. 네, 어머님. 결혼을 할 때부터 저와 남편의 사이를 반대하던 시어머니. 사사건건 제게 말트집을 잡거나 힘든 일을 시켜대는 분이었는데요. 저는 며느리로서 시어머니의 마음에 들기 위해 부더니도 애를 썼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하루는 시어머니 때문에 너무 힘들어서 남편에게 하소연을 한 적도 있었죠. 여보, 어머님이 나 너무 마음에 안 들어 하시는 것 같아서 힘들어. 어떻게 해야 어머님 마음에 드는 며느리 될지 감도 안 오고 힘들기만 하네. 엄마 맘에 드는 건 간단해. 그냥 시키는 것만 잘하고 싹싹하게 굴면 되는 건데 뭐가 그리 어려워? 당신 직장 다닐 때만 해도 회사 내에서 사회생활 잘하는 에이스였다며? 그거야 다 옛날 일이지. 그리고 주부로 지내면서 당신 내조하기로 할 때부터 어머님이 나한테 요구하는 것들 생각해봐. 먼지 하나 안 나올 정도로 집안 청소해. 김장 200포기에. 인간적으로 이건 너무 심한 거 아냐? 설마
아들인 나한테 엄마 흉 보는 거 동참해달라는 거 아니지? 당신 힘든 거야 알겠는데 적당히 해. 나도 엄마 문제 생각하고 있으니까 말은 잘해볼게. 당신 이럴 때마다 내가 많이 서운한 거 알아? 어머님이랑 나랑 다툴 때마다 항상 엄마 편만 들잖아. 엄마 편만 항상 드는 게 아니라 아들로서 당연한 도리니까 그렇지. 엄마 원래 모시고 살 생각이었는데 나도 너 생각해서 많이 배려해줬어. 그럼 너도 엄마나 나 생각해서 그만큼은 배려해줘야지. 내 편 좀 들어줘. 나도 힘들어서 그래. 내가 주는 돈 저축도 제대로 안 하고 다 써제끼기만 하면서 힘들긴 뭐가 힘들어? 이번 달에 추가로 생활비 받아간 것만 해도 벌써 두 번째다. 돈을 어디다 쓰길래 맨날 쪼달린다 나한테 앓는 소리야? 내가 살림을 잘 못해서 그런 거니까 너무 그렇게 쪼지 마. 앞으로 차차 나아지겠지. 살림을 몇 년 넘게 했는데 나아지는 게 아직도 없어? 자꾸 이러면 가계부 쓰게 하고 내가 나중에 검사할 거야. 남편은 평소에는 다정다감한 사람이었지만 엄마의 문제가 걸리면 항상 양보를 하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사업가로서 성공을 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 독단적인 면이 있어야 한다는 것에는 동의하지만 이런 모습을 볼 때마다 서운한 마음이 드는 건 어쩔 수 없는 일이었죠. 무엇보다 어머님의 요구대로 생활비를 남편 몰래 붙이는 것도 괴로운 일이었고요. 이웃집 할멈은 손주가 아이돌인지 뭔지 한다고 방송에도 나오고 난리라더라. 어릴 때부터 사진 찍고 모델 활동하면서 재롱잔치에 아주 행복하다던데. 난 왜 그런 행복도 누릴 수가 없니? 내가 뭐가 부족해서 멀쩡한 사업가 아들 두고 이렇게 살아야 하는 건지 알 수가 없구나. 어머님, 죄송해요. 저랑 남편도 똑같이 노력하고 있는데 그게 맘먹은 대로 되질 않아서요. 정 이럴 거면 첩이라도 드리게 해라. 그럼 아들이든 뭐든 더 가능성이 높아지지 않겠니? 어머님, 첩이란요.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내가 오죽 답답하면 이런 소리를 해? 너가 앞으로 어떻게 하는지 두고 보고. 내가 태도를 정할 거니까 그리 알고 있거라. 남들 다 손주 가진다고 저도 가져야 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얘기 같은데요, 어머님? 그리고 저나 남편이 노력 안 하는 것도 아닌데 재촉은 좀 그만하셨으면 좋겠어요. 어디 이 미친년이 시애미한테 말대꾸를 하고 있어? 잔말 말고 손주 빨리 대령해. 안 그러면 내가 어떻게든 너희 두 사람 이혼시키고 말 거니까. 어머님, 저도 힘들어서 그래요. 너가 힘들 게 뭐 있어? 사업가 남편 덕분에 돈 따박따박 통장에 꽂히지. 그걸로 적당히 밥이나 차리면 되는 거 아니니? 그 중에 절반은 어머님 용돈으로 들어가잖아요. 어머님이 쇼핑백도 싼 거 쓰면 창피하다고 해서 10만 원 넘는 거 구매해드리고 밍크 코트에 다이아 반지에 아주 등골이 휘어요. 남편은 저한테 그 돈 어디다 쓴 거냐고 하는데 사실대로 말하면 가만 안 있을 사람이잖아요. 그럼 동네 여편네들 다 주렁주렁 비싼 거 걸치고 있는데 나 혼자 허접한 거 끼고 앙상한 몸 그대로 드러내란 말이냐? 시애미가 돋보이고 어디 가서 꿀릴 거 없어야 가정이 욕먹지 않는 법이다. 그래야 우리 아들 사업도 술술 잘 풀리는 거 아니겠어? 시어머니의 못난 모습 중 가장 최악은 남들의 시선을 의식하는 것이었는데요. 품위 유지라는 명목하에 용돈을 몇백만 원씩 쓰고 제게 일을 달라 하기 일쑤였습니다. 그것도 모자라 대출까지 땡겨가며 집안에 비싼 물건들을 들여놓곤 하셨는데요. 임신이 되지 않는 문제로 닥달을 해대시니 이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쓰는 병원비도 이만저만 부담이 아니었죠. 당신 설마 엄마한테 용돈 붙이는 거에도 더 들어가는 돈 있어? 있으면 솔직하게 다 말해. 갑자기 그게 무슨 말이야, 여보. 어머님한테 들어가는 돈이라니? 엄마 사는 집에서 이사 가고 싶다고 맨날 나한테 닥달하던 사람인데 요즘엔 그런 얘기를 영 안 하니까 이상해서. 혹시 나한테는 몰래 돈 빌려가고 그런 거 아니시지? 사실대로 말하면 당신이 생각하는 게 맞긴 해. 뭐? 그럼 엄마가 이때까지 어디서 선물 받았다고 한 명품들이며 비싼 가구며 다 우리 돈이라 이거야? 어머님이 비밀로 해달라고 신신당부를 하셔서 그간 당신한테는 말 못했어. 아니, 그런 일이 있었으면 나한테 다 말을 했어야지. 우리 부부잖아. 나 엄마 아들이기도 하지만 그 전에 당신 남편이라고. 미안. 그래도 어머님한테 밉보이고 싶지 않아서. 당신이 그렇게 엄마한테 인정받으려고 애쓰는 모습은 보기 좋은데 너무 애쓸 필요 없어. 난 당신 있는 그대로도 충분히 사랑하고 좋아하니까. 엄마한테 휘둘리면서 우리 결혼 생활 힘들게 하지 말자. 고마워, 여보. 앞으로 내가 더 잘할게.
아냐, 그동안 당신 말 제대로 귀담아 안 듣고 엄마한테 풀 스트레스 당신한테 풀어서 미안해. 중재도 제대로 못하고 사이에 끼인 당신만 힘들었겠다 싶어. 가계부 쓰라느니 하면서 힘들게 해서 미안. 이제라도 당신 알아줬으니까 됐어. 나도 사실 많이 힘들었는데 이렇게 사실대로 털어놓으니까 좋다. 시어머니 문제로 종종 다투던 저희였는데요. 서로 마음속에 묻어두기만 했던 아기를 꺼내면서 다시 사이가 좋아졌죠. 그 덕분일까요? 그토록 바라던 아이를 마침내 가질 수도 있었답니다. 여보, 의사 선생님이 기쁜 소식 들려주셨어. 임신이래. 너가 정말 고생 많았다. 나 오늘은 쉴 테니까 밖에서 맛있는 거 먹고 간만에 연극이나 보러 가자. 연극 좋지. 어머님도 이 소식 들으시면 좋아하시겠지? 그동안 손주 노래를 부르더만 엄마한테는 내가 말할까? 당신이 말할래? 내가 이럴 때 좋은 분위기 연출해서 점수 좀 따야지. 내가 어머님한테 말씀드릴 거니까 당신은 입도 뻥끗하지 말고 있어. 괜히 힌트 준답시고 어머님한테 티내지 말고, 알겠지? 내가 그럴 사람이야? 알겠으니까 당신이 엄마한테는 잘 말해봐. 알겠어. 어머님 기분 좀 괜찮으실 때 잘 말씀드려 볼게. 시어머니가 워낙 괴팍한 사람이기 때문에 좋은 색도 타이밍을 봐가면서 전할 필요가 있었죠. 하지만 시어머니는 절 볼 때마다 늘 기분이 좋지 않으셨기 때문에 타이밍이고 뭐고 그냥 말씀을 드렸어야 했습니다. 그토록 바라던 손준이 그래도 들으면 기분이 좋아지겠다 싶었거든요. 하지만 그것은 저희 착각에 불과했죠. 어머님, 좋은 소식이 있어서 전해드리려고요. 저 드디어 임신했어요. 손주 생겨서 기쁘시죠? 손주? 너 임신했다고? 그게 진짜니? 네, 어머님. 산부인과 의사 선생님도 벌써 확인해 주셨어요. 내가 요즘 빚 많이 늘어난 건 알고 있지. 그런데 지금 상황에 임신을 했다고?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어머님 빚이랑 상관없이 계속 손주 얘기를 하셔놓곤. 너 애 낳아서 키우는데 돈이 얼만지는 아니? 애들 신발이며 옷이 오히려 어른보다 더 비싸더구나. 그런 양육비에 들어가는 돈 다 쓰면 내 빚은 누가 갚을 거냐? 애초에 어머님 빚은 제가 갚고 있잖아요. 앞으로도 쭉 그럴 거고요. 이미 재철이한테 네가 내 빚이며 명품이며 구매한다고 돈 쓴 거 다 말한 거 알고 있다. 언젠가는 알 수밖에 없는 일이었으니까요. 그래도 저 어머님한테는 피해 안 가도록 그동안 잘 숨겨왔잖아요. 결국 이렇게 뒤통수 쳐놓고 뭐 잘했다고 떠들어대는 거냐? 잔말 말고 애 당장 지워버려라.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거니 어렵진 않을 거다.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어머님. 애를 지우라니 좀 많이 당혹스럽네요.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니? 나 앞으로 살 날 얼마 남지도 않았는데 그동안 품위 유지 좀 하겠다는 얘기다. 나 죽고 나면 그땐 애를 키우든지 입양을 하든지 니들 맘대로 해라. 앞으로 들어갈 돈 생각은 물론 알아서 계산해보고. 절대 그렇게 못해요, 어머님. 남편도 허락 안 할 거고, 저도 절대 그렇게 안 할 거예요. 언제는 첩을 들여서라도 손주 가지라고 하시더니, 대체 무슨 생각으로 이러시는 건지 모르겠네요? 그게 너인 게 맘에 안 들어서 그런다는 생각은 또 못 해봤니? 하여튼 맘에 안 드는 년 시애미가 시키는데 말대꾸만 해대고. 이년아, 내가 오늘 중에 율무차며 효과 좋은 약들 보낼 테니까 그런 줄 알고 다 먹어라. 다 처먹고 인증사진 나한테 보내지 않으면 배 걷어차일 줄 알아. 저도 어머님이 우리 애 건들겠다고 하면 가만 안 있죠. 남편한테도 다 말할 거고, 법적 조치 취할 수밖에 없어요. 이 미친년이 시애미한테 그게 할 소리야? 미친년 소리 좀 그만하세요. 낭비하시는 거 남편한테 숨겨가면서 편 들어드렸더니 율무차를 보내겠다고요? 제가 이런 말까지 하게 될 줄은 몰랐는데 미친 여자는 어머님 쪽인 것 같은데요? 이게 시애미 무서운 줄 모르고 오냐 잘됐다. 너 오늘 상 치르는 날인 줄 알고 있거라. 저는 곧장 남편에게 시어머니의 문제를 알렸죠. 어머님 지금 화나신 것 같은데 당신이 좀 와서 말려줘. 내가 말을 해도 들어먹질 않으셔. 엄마 진짜 안 되겠다. 나 가기 전까지는 문 단단히 걸어 잠그고 있어. 어떡하려고? 나도 이때까지 많이 참아왔어. 당신이랑 결혼 반대하고 매일매일 이혼하라고 나한테 난리도 아니었다고 알았다면서 그만하라고 좋게 좋게 말했더니
당신한테 이제 이런 소리까지 할 줄은 몰랐네. 그럼 이러시는 이유가 결국에는 내가 마음에 안 들어서 그런 거네? 하여튼 내가 오늘은 단단히 결판을 낼 거니까 당신 절대로 말리지 마. 내가 말려? 어머님 괜히 받으리면 나도 가세할 거니까 그런 걱정은 하지도 말어. 힘들게 임신한 아이를 지우라는 말에 남편도 단단히 화가 났는데요. 시어머니는 간장이 담긴 페트병을 들고 와선 집 문을 두드리고 난리가 났죠. 뒤늦게 도착한 남편을 붙잡고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며 난동을 부렸습니다. 제게 온갖 욕을 내뱉는 시어머니 때문에 저도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올랐죠. 문을 열고 그만 좀 하시라고 소리 질렀더니 제게 간장을 억지로 먹이겠다고 달려들었고 남편이 이걸 뜯어말리던 도중에 간장을 다 뒤집어 썼습니다. 만약 칼이라도 있었으면 정말 저를 찌를 기세로 악을 쓰시더라고요. 결국 인근 주민의 신고로 경찰이 오고 나서야 사태가 일단락되었는데요. 동네에 얼굴 들고 돌아다닐 수가 없구나. 소문 다 나고. 너희들 때문에 이게 뭐니? 애초에 어머님이 문제를 일으킨 거잖아요. 이게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시애미한테 말대꾸야. 너 진짜 죽어볼 거냐? 이제 엄마한테 가는 용돈 다 끊을 거고 앞으로 나 몰래 집사람한테 돈 탔으면 의절할 줄 알아. 뭐? 아들, 그게 엄마한테 할 소리야? 아들 된 도리를 다 해야지. 내가 너 그렇게 가르쳤니? 나나 집사람은 도리 다 했어. 엄마는 엄마 역할, 시어머니 역할 제대로 했고 우리 애 나오면 할머니 역할은 제대로 할 수는 있고. 그래, 내가 잘못했다고 치자. 이제 됐니? 아니, 엄마 정신 차리려면 아직 한참 멀었어. 빚이고 뭐고 엄마 알아서 하고 앞으로는 우리한테 연락하지 마. 야, 내가 너 엄마야. 우선 집사람한테 용서 빌고 용서받기 전까지는 나한테 말도 걸지 마. 해봤자 안 받고 차단할 거니까 그렇게 알고 있고. 난 잘못한 게 없다니까. 그러게 왜 반대하는 결혼을 해서 엄마를 힘들게 했어. 여전히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시어머니. 들리는 후문에 따르면 동네에 난리를 피운 게 소문이 난 것도 모자라 돈이 떨어지자 친구분들이며 노인회관 사람들에게도 모난 성격 탓에 따돌림을 받고 있다더군요. 빚을 져가면서까지 체면을 따지시고 명품을 두르며 허영을 부린 죗값을 톡톡히 받는 중이었죠. 최근에는 그래도 제게 미안한 마음이 든다면서 라면만 먹고 있거나 머리가 하얗게 된 사진을 보여주는데 돈이 궁에 이러는 게 빤히 보여 가짱키만 하네요. 당장 남편부터가 시어머니에게 완전히 치를 떨고 있는 입장이니 그럴 이유도 없고요.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